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IT 분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2018년 IT 분야 총결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결산 시간이 참 빠르죠. 예. 그러게요. 네, 정말 올해 IT 분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이 디지털 위험이 굉장히 크게 주목받는 한 해였다. 위험이요. 예,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몇 년은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또는 로봇처럼 새로운 기술이 좀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하고 또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다른 쪽에서 디지털 세상을 좀 달리 보게 만드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쌓아왔고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디지털 위험 때문에 세상을 좀 달리 보게 하는 한 해였다라고 하셨는데 예. 올해 어떤 디지털 위험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정말로 그 유난히 디지털 위험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한 해였는데요. 일단 작년 말서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제 먼저 화제가 됐던 애플 배터리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예. 이 특정 기업에서 이용자 몰래 이 기기 성능을 이제 제한할 수 있었다라는 의도적으로. 점에서 그렇죠. 사람들 굉장히 놀라게 했던 네.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 의도적 진보화라고 해가지고 네.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스마트폰이 이상하게 성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의심들을 다들 가지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 방금 전에도 나갔지만 지난 3월에 알려진 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큰 이슈였죠. 예, 그렇죠.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이제 이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려져 있어가지고 아직도 계속 뜨거운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 3월 이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잊고 있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데이터 정보가 중요해진 만큼 이 디지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였던 걸까요? 보통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면 뭐 이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빼낸다거나 아니면 네. 뭐 스팸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실은 이제 개개인보다는 특정 유형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이런 데이터가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 성격 검사 같은 경우를 하면 사람을 몇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분류할 수 있죠. 예, 이런 것처럼 특정 유형을 만드는 자료로서 이 어.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흑인 40대 뭐 뉴욕에 살고 HBO 드라마를 좋아하면 뭐 민주당을 지지한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타겟 광고를 보내면은 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네. 이렇게 불법으로 획득한 정보로 이런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좀 계속 할 거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죠. GDPR을 시행 중이기도 예. 한데요. 이런 법안이 좀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는 일단 이 IT 회사들이 너무 커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래서 네, 앞글자만 줄여서, 따가지고 이제 팡, FANG 팡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들이 예전에 비해 너무 커지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벤처 기업이었다면 지금 거의 독점 기업처럼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독점 사업자처럼 되어버린 상태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우면 개인 정보를 본인이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만 됩니다. 예. 네. 또 얼마 전에 터진 이제 디지털 음란물 같은 사건도 이런 입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최소한 남이 찍힌 영상을 함부로 올려서 돈벌이에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더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예,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KT 아이언지사 화재 사고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예. 또 다른 의미에서 좀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이 통신망에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 사회라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솔직히 전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허술할 줄은 정말로 네. 몰랐어요. 네. 이 통신망이 끊기니까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수 TV도 못 있는데, 보고 예.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상거래마저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발생했잖아요. 이게 해당 이동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딴 세계에 있고 나는 이 세계에 와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통신망이 백업도 안 되어 있었고요. 소방시설도 거의 없었다니까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도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그동안 너무 당연히 항상 곁에 있고 네.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걸로 생각해 왔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게요. 자, 디지털 보안은 물론 이런 통신망 마비에 대한 대책 필요성까지 알게 된 계기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사건들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요 계속 이제 불고 있는 이 가상화폐 열풍도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예전보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간단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붕괴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 한 2,600만 원까지 맞아요.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360만 원 정도까지 지금 가격이 네, 떨어진 엄청나게 상태인데요. 떨어졌죠. 85%가 넘는 대폭락이죠. 네. 이게 비트코인 이렇고 다른 이제 종류의 가상화폐는 더 심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분들도 그렇고요. 이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았던 기업들 역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꿈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불었던 이 비트코인 광풍은 약간 탐욕에 기반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그렇죠. 것이죠. 다만 이 블록체인 기술 이용 프로젝트는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올해 다사다난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일은 없었나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좋은 일이 있긴 네. 있었는데요.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 IT 산업이 작년이 최고 절정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요? 올해는 이게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었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비싼 스마트폰이나 아주 싼 스마트폰 이렇게 두 개로 확 나뉜 것도 네. 이런 그 침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기술은 아직 떠오르지 않고 있는 계속 연구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도 IT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도 IT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예, 실은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앞으로 누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가를 놓고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이 설계를 하면 중국에서 이게 제조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내다 파는 이런 네. 구조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 만큼 많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나오니까 미국이 이런 상황을 좀 용납할 수가 없게 돼버린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갈등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스마트 기기나 이 스마트 기기 기반한 산업 전체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정확히 IT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일단 중국이 반도체 생산 기반 기술이나 기기를 확보하게 되면 한국 반도체 업계 전체가 좀 굉장히 많이 위협받습니다. 네. 타격을 받겠죠. 예, 스마트폰 산업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돼야 되는 거죠. 또 당장 이 5G 장비를 어느 회사 거를 쓸 것인가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다툼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통제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투자를 받은 한국 게임 회사들이나 아니면 중국에 이제 게임을 팔아야 되는 한국 게임 회사들 역시 좀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네. 그동안 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해온 회사들이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시장이 크면은 같이 크고 아니면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회사들도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한국은 앞으로 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중간에서 한번 선택을 강요받을 상황에 이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결국에 이런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 좀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당장 5G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네. 우체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를 좀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초기에 좀 전기차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제주도에서 시작한 버스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올해 들어서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고 있었으니까요. 네. 또 저는 이 카풀 서비스로 나타난 좀 여러 갈등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진행 중이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그런 갈등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이 인공지능이랑 이 지역에 기반을 두어서 많은 것을 이 IT 서비스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네. 잠시 멈춰서서 이런 변화가 무조건 옳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밝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총정리는 좀 밝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